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변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초에는요, 부동산이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8월 초라 해가지고, 8월 10일까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8월 5일 굉장한 부동산 시장이 난장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행령 공포 전에 부동산 정책 틈새로 딱 8월 초주까지만 매수인들이 투자 기회지 않습니까? 또한 잔금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난장판이 되고 8월 초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튼 710 부동산 대책은요, 어찌되었든 막강한 대책이었죠. 어떻게 보면 웃긴 것은 이거 너무 강력한 대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특히 이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그냥 막 던져 놓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적인 원성과 저항이 어떻게 보면 또 대단했죠. 그래서 정부는 강력한 대책에서 한 발 뒤로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판단 기준이 1세대의 범위가 30대 미만 세대 분리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취득세 산정해서 인정을 해줬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1 내지 3%로 적용한다는 얘기에 따라서 1주택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어떻게 보면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잔금을 할 경우에는 1 내지 3%의 취득세율, 즉 기존에 있는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아마도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행일 전까지 잔금을 빨리 한다면 그렇잖아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부동산은 무조건 찾겠다라는 이런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가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숨통은 터주자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이러한 원인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러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비규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절벽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 대도시 중에 또 지방의 중소도시, 작은 도시는 올라간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조차도 잡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거래 형태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뭐한다? 부동산 강력 규제 정책이 한 발 뒤로 뺐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요 두 번째 사안 있죠? 비규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절벽, 즉 지방의 피해를 줄이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특집 방송을 한번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양한 거래 형태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 보호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양한 거래 형태, 즉 계약 날짜, 즉 다양성이 있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잔금 날짜, 어떤 사람은 계약하자마자 일시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계약하고 내일 잔금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계약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잔금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계약하고 석 달, 6개월 뒤에 잔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금 날짜, 계약 날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따라서요, 잡겠다는 원칙을 둔다면요, 그냥 7월 10일 이후에 모든 계약은 바뀌는 시행령으로 소급 적용한다. 무조건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이렇게 초강력 대책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거래 절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부동산의 침체기가 도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는 틈새 시장을 내줬다는 얘기고요. 특히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인데요. 2020년 7월 11일, 즉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 즉 1 내지 3% 취득세를 적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8월 2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8월 3일 날 잔금을 치를 경우, 이럴 경우에도 그냥 보도 자료에 의하면 7월 12일 이후에 계약하고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 1 내지 3%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법이 언제 시행돼요?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언제 시행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시기는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은 언제 공포를 할까요?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의하면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즉 시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현재까지는 접수와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본회의 심의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회의 심의는 언제 하냐? 8월 4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얘기죠. 아마 요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고요. 통과가 된다면 정부 이송이 되고 공포를 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국회 본회의의 통과 시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는 법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15일까지는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빨리 잡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15일 이내까지는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요. 빠르면 8월 5일 날 아니면 6일, 늦어도 8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7월 10일 이후 계약하신 분들은요, 매매 잔금을 공포되기 이전, 즉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7월 10일 이후 모든 매매 계약을 취득세 중과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잔금을 치를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잔금을 치르는 게 더 낫다라고, 따라서 취득세율에 대해서 중과세를 안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1가구 4주택이야.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례예요.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샀다. 매매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기존 취득세를 따진다면 1%라고 한다면 그냥 500만 원이에요. 근데 바뀐 취득세로 한다면 이거 12%가 되잖아요. 그럼 5억 곱하기 12%,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납부할 것이냐? 6천만 원 납부할 것이냐? 당연히 500만 원 납부하셔야죠. 그러면 차액이 5,500만 원인데, 물론 또 그래요. 간혹 가다가 나는 취득세를 500만 원 납부하는 것보다는 나는 6천만 원 납부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부동산은 사면 그만이지 취득세가 1%든 12%든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500만 원 납부하냐, 6천만 원 납부하냐, 하늘과 당 차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절세가 가능하다면 절세를 하셔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런 의미로 볼 때는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요, 아수라판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요, 난장판 같아요. 취득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뭐가 뭔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세법이 또 다 뒤집어지는 판 아닙니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 무주택자니, 1가구 1주택자니, 1가구 2주택자니, 1가구 3주택 4주택 다주택자니, 임대차 3법이니 뭐니. 복잡하죠. 말 그대로요. 아수라판이에요.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운 판이 부동산 시장에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요, 빨리 잔금을 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매도인들, 집을 파는 사람들은 그러면 웃돈을 달라. 아니,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됐든 뭐 돈 천만이 됐든. 요런 세상이 도래됐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요, 일주일 사이에 정말 아수라판, 사고 팔고 할 때 잔금 날짜 요런 부분 때문에 돈을 더 달라, 좀 깎아달라, 그 돈 줄 수 없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도래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틈새 시장, 정부는 분명히 한 발 뒤로 뺐어요. 초강력에서 약간 강력. 왜냐하면 이 출구 전략을 했다니까요. 매수인들이 또 부동산 계통으로 돈을 흐를 그런 물꼬를 터줬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또 일시불로 잔금할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네. 그럼 내가 다주택자야. 그러면 지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을 한다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그냥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러다 보니까 일시불로 잔금할 물건을 막 찾아 돌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판이고 난장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또 계산이고 뭐고 하지도 마세요. 무조건 취득세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빨리 잔금 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세금 쫓겨내는 거 이것만 해도 돈 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또 사담인데요. 어떻게 보면 빨리 잔금을 치러야 되는 이런 매수자의 이런 간절한 마음, 좀 긴박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매수자의 마음을 역으로 이용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한다. 글쎄요. 저는 이처럼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재테크일까? 저는 한번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순간적으로 보면 돈을 더 받아내는 거니까 돈을 더 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렵고 힘든 사람. 그렇잖아요. 그 간절한 사람한테 돈을 더 달라. 아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면 그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덕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요, 아수라판이고 난장판이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정정당당할수록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